혹독한 비를 견디고 난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네요. 오늘의 첫 집이 있는 경상북도 김천입니다. 이 동네 참 이 산세도 좋고, 야, 굉장히 살기 좋은 곳 같은데. 아니 근데 오늘 갈 집 힌트 주셔야죠. 힌트예요. 이게 힌트예요? 자두 굉장히 큰 자두인데 이게 힌트예요? 자두로 만들어졌어요? 자두 모양? 야, 신기하네. 한번 가볼까요? 이구 소장님도 이구 추리 한번 잘 해보세요. 저 집인가? 이 집인가 보구나. 자두나무 많네. 어우, 좀 자두가 주렁주렁 탐스럽게도 열렸네. 그리고 이 자두밭 한가운데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예. 제가 이 자두 힌트로 해갖고 집을 찾아왔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두밭 한가운데 집을 떡하니 지으실 수가 있어요? 저희 어른들이 여기 틀을 잡고 사셨던 것을 어른들. 제가 물려받고 네. 그렇게 집을 지었던 겁니다. 그럼 원래 있던 집을 허물고 예. 다시 지으신 거군요? 예. 그래요? 자두꽃과 자두 향기와 자두 맛에 반해 결혼한 아내 이인원입니다. 자두꽃보다 예쁜 아내와 살고 있는 남편 송상욱입니다. 제가 항상 꿈꿨던 게 자두나무와 어울리는 단층집.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뷰를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꿈에 그리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 갈망이 굉장히 컸어요. 그건 하여튼 처음부터 저희가 어떤 공통적인 꿈이었던 것 같아요. 자두과수원을 운영하는 부부는 최고의 조경이 자두나무라고 생각했다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자두밭은 부부의 일터이자 수목원 부럽지 않은 화려한 정원이 된답니다. 다행이다. 이건 안 터졌어. 이건 봐. 비 때문에. 그거는 아깝다. 옆구리 그거 따고. 가지에 안 다치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한 400주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철 되면 좀 바쁘세요? 예, 많이. 네, 엄청 바쁘죠. 새벽 4시, 5시부터 일어나서 수확한다고 정신없죠. 원래는 아버지가 사과 농사를 하시던 자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상욱 씨가 자두 농장으로 일군 거라네요. 근데 이 나무가 어머니께서 직접 심으셨던 그 나무입니다. 한 20년 넘었죠. 어머니가 같이 이제 자두 농사를 지으면서 참 열심히 사셨던 분이거든요. 참 존경했고. 부지런한 어머니 덕분에 자리를 잡아간 자두 농장. 시골 노총각 상욱 씨가 인원 씨와 연을 맺은 것도 어머니 덕분이었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옆에 있으니까 안쓰럽잖아요. 그죠? 그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이제 좀 괜찮았는데 내가 이거 결혼 문제만큼은 진짜 썩을 많이 썩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어머니께서 조금 편찮으시고 그 와중에 이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래, 한 번만 만나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그런데 천상 도시 여자인 인원 씨의 마음을 흔든 거는 자두였다죠. 처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한번 와볼래? 이래서 왔죠. 근데 그때 정말 자두꽃이 반발했었어요. 그 자두꽃에 반했어요. 인원 씨가 첫눈에 마음을 빼앗긴 바로 그 자두꽃 풍경입니다. 이런 풍경 한가운데 살면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다. 기꺼이 과수원의 일원이 되겠다 결심을 했다네요. 어머님이 저를 처음 탁
만났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막 안아주시더라고요. 아유, 이 복덩이 하면서 가는데, 눈시울이 찡하면서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이걸 왜 이제까지 안 했는가 싶은 그런 것 때문에 그때 거의 이제,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그때 굳혔어요. 그렇죠, 맞아요. 어머니께서 매주신 겁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1년 되는 해 어머니와 살던 옛집이 있던 자리에 두 사람을 위한 새 집이 완성됐습니다. 약간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지금 해가 떠 있는 이 방향을 보니까 여기가 남해안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쪽이 남쪽이고 네. 저쪽이 동쪽입니다. 보통은 남향으로 거실이나 방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남향 한가운데 떡하니 현관을 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비밀은 안에 있습니다. 확실히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거죠? 예. 야, 그럼 특이하다. 그럼 탐구 시작해 볼까요? 집은 동쪽을 향해 열려 있는 디귿자 구조. 공용 공간을 가운데 두고 양옆으로 침실과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용 공간이 나오는데요. 부엌과 널찍한 식탁이 있는 주방 공간.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랍니다. 선생님 댁은 정말 바로 식당으로 들어오네요. 네네. 저희는 거실의 의미를 두지 않고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는 곳에 제가 여기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둔 곳이에요. 집의 중심이 안방에서 거실로, 이제는 주방으로 바뀌어가는 주세라죠. 이 댁도 마찬가지. 박공 천장으로 포인트를 주고 마감도 타일 대신 유럽 미장으로 힘을 줬습니다. 저희 집이 가장 예쁜 곳이 네. 동쪽과 서쪽이거든요. 아. 네, 이제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예쁠 때가 봄인데 봄에 보면 사방이 자두꽃이에요. 자두꽃이 지고 나면 사방이 초록이에요. 왜 아니겠어요? 자두밭집 주방의 활용 정점은 바로 이 창문이죠. 마치 액자 속 그림을 갈아 끼운 듯 사계절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사실 이 집은 지금까지 했던 건축 탐구 집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창이 많은 집인데요. 어디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요? 식탁 정면 큰 동창을 지나면 주방에만 서쪽으로 난 창이 2개. 남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방을 지나면 작은 거실이 나오는데 북창도 냈습니다. 창도 많지만 더 과감한 건 커튼을 전혀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밤에는 깜깜해질 텐데 괜찮겠어요? 밤에 잠을 잘 때 보면 하늘에 별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별도 보고 달도 보고 하늘, 산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자두나무 덕분. 촘촘한 자두밭이 외부로부터 집을 지키는 울타리이자 커튼 역할을 하는 거죠. 자연이 좋기도 하지만요. 맞아요. 그 한편은 밤이 되면 두렵기도 해요. 이 칠흑 같은 밤이 되면은 그렇죠. 좀 두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두 분한테는 그게 또 오히려 더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늑하다.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가능한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창이 이렇게 큰데 커튼도 없으니 해 뜨면 바로 기상. 도시에서 상상하기 어렵지만 동부에겐 안성맞춤이랍니다. 대부분 일을 아침에 다 합니다. 그 문동이 트고 해가
뜸과 동시에 저는 그 자동적으로 깨거든요. 어머니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항상 그거는 새겨듣고 가슴 한쪽 깊이, 머리 한쪽 깊이 간직하고 이 나무로 저 나무로 계속 한 번씩 빙빙 돌아가요. 그런데 이 창 때문에 부부에게 결혼 생활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었다는데 무슨 사연일까요? 창호가 왔을 때 딱 봤는데 제가 꿈에 그리던 창이 아니었어요. 이중창을 넣었더라고요. 그때 이 로망과 꿈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래서 제가 막 나의 꿈을 파괴자다, 내 로망의 파괴자다 하면서 저 막 울고 불고 했었어요. 진짜 할 말이 지금 없죠. 할 말이 없는데 이중창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이중창이 최고인 줄 알아가지고 그냥 따뜻하면 된다. 이미 이중창으로 시공을 끝낸 상태.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디자인이 아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10년 늘는구나. 그때 굉장히 괴로웠어요. 이 창을 계속 달아야 하나? 그리고 떼야 하나?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또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등과 고민이 일주일 동안 팍 늙었죠. 결국 창호 전면 교체에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시간도 비용도 늘어났지만은 평생 살아가야 할 우리 집. 후회를 남길 수 없었답니다. 저희 집이 수목원이고 펜션이고 카페라서 다른 데 가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집이 핫플레이스죠. 그런데 창이 많다 보니 예기치 못한 사고도 발생했다는데요. 요 녀석이 중정에 매달린 이유랍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취미생활이 참 독특하시네요. 이 매연을 날리시나 봐요. 저희 저기 창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새가 네. 부딪혀 사고 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 효과가 있어요? 네, 연을 붙이고 나서는 네. 새가 그렇게 속도를 내서 날아오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잘 했다 우리. 네. 오, 이거 신박한 아이디어네. 전원주택 사는 분들 한번 따라해 보면 어떨까요? 볼수록 재미있는 매력이 있는 집인데요. 안방 맞은편 게스트룸 앞에도 반전 공간이 있답니다. 바로 여긴데요. Swing, swing, call out your baby. Swing, swing. 짜장이에요. 네? 아 여기가요? 예, 주차장입니다. 차를 올리기는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공간이라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이지만 한 번도 이 차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집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주차장에 꼭 차만 대라는 법 있나요? 이렇게 멋진 테라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 저는 무슨 100인치 모니터가 달려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 보니까 실제로 유리창이 안 달려있는 예. 이 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분들 진짜 창에 진심이시네. 겨울에 여기 감을 가끔 한 두 개씩 갖다 놔요. 그러면은 새들이 와서 여기 먹고 가고 여기서 쫄쫄이 줄 서가지고 네. 여기서 놀고 있어요. 되는 거 그래요. 오, 집밥구리다. 웬만한 자연 다큐멘터리보다 생생한데요. 원래 이 공간은 아버지의 사과 창고가 있던 자리. 공간은 달라졌어도 기억은 외려 더 선명해졌다네요. 저울이 거의 저하고 비슷한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20kg 이런 거였던 사과 괴짝에 담고 창고 한켠에 킥킥 쌓아가지고 겨울 초에 이렇게 또 창고에 뒀다 그래 팔았던 그런 기억이
새로 썩은 나무가. 멋진 골동품처럼 보이지만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호롱불에 의지해 천을 짰던 어머니의 유품. 집을 허물고 나서야 부모라는 두 글자의 무게에 다가갈 수 있었답니다. 저도 집을 지으면서 매 순간 또 부딪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아, 아버지도 이랬었겠구나. 참 많이 느끼고 아버지, 어머니 어떤 고충이라든가 책임감 이런 거를 집 짓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가 40살 무렵 할아버지로부터 독립하며 지었답니다. 사과 농사로 2남 3녀를 키워낸 집이지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상욱 씨가 직장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지은 이 집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을 했는데 여름 겨울 나기가 정말 힘들었답니다. 네, 한복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신랑이 나무를 해서 오면 이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장작 패야 되는 거예요. 이 광경도 처음 본 거죠. 예. 장마 때나 이 열기하고 이 습기가 너무 그냥 관통해가지고 막 곰팡이가 피고 막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에 아버지가 지은 집을 허물기로 결정했지만은 가족들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자신의 손으로 마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철거하기 전날 제가 그때 2월 한 말쯤 됐었습니다. 방을 한번 다 텅 빈 방을 돌아봤었는데 그 당시 바깥은 한파가 몰아왔거든요. 그때 불도 하나도 한 일주일째 불을 하나도 안 핀 상태인데 이상하게 따뜻한 온기가 저한테 딱 느껴지는 게 아, 내가 이 집을 내 손으로 이제 마감시키지만 아버지께서 지으셨던 그 집을 마감시키는데 얘가 나를 위해서 마지막 줄 수 있는 온기를 나한테 주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한참 우두커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착잡했고 이 부분은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어머니께서도 좋아하셨던 부분이고 그때 좀 찡했죠. 예. 아버지가 집을 지으며 할아버지로부터 독립했듯 아들 상욱 씨도 이 집과 함께 자신만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탄생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또 다른 사람, 친정어머니시랍니다. 여기 앉아 있으니까 시원하죠? 시원하다. 엄마 드셔보세요. 한 개 많시다. 과수원 집에 시집갈 줄 꿈에도 몰랐다죠. 사이가 농사를 지어서 더 맛있는 것 같으네.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인답니다. 닥치기 다 하지. 그렇지. 자기 꿈만 보고 살 줄 알았지.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 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나는 솜씨가 있었는 것 같다. 그러기 말이야. 아이고, 이 집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유, 같이 기뻐했어요. 정말 너무 좋아요. 그래, 건강하게 100살 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애들이. 늦게 결혼한 딸 부부가 100살 넘게 살기를 바라는 엄마, 그게 부모 마음이죠. 농가주택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 창고인데요. 그런데 창고가 이렇게 예쁠 일인가요? 요새 유행하는 카페라고 해도 믿겠네. 부부는 소량으로 주문 판매만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곳 창고에서 포장을 한답니다. 희한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창문이 밑에 달려있네요. 아, 이거 무슨 이유죠? 네.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굉장히 시원해요. 네, 저희가 가끔 뭐 서서 작업도 하지만 예. 앉아서 이렇게 작업할 때 네. 밖에 이
장독대와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뷰도 좋지만 네. 예, 바람이 굉장히 많이 잘 들어와요. 아니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 집들을 다니면서 제가 전문가로서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도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창고는 보통 감추고 싶은 공간이기 마련인데 덕분에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네요. 상욱 씨는 최근 자두 개량법도 연구하고 있답니다. 어제를 발판 삼아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게 부모가 지켜주길 바라던 진짜 유산이겠지요. 과수원을 또 이제 주 직업으로 하면서 집을 이렇게 갖고 계신 거니까 정말 24시간 붙어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좀 늦게 만났어요. 남은 인생은 좀 더 많이 사랑하면서 붙어가면서 사랑을 하면서 오손도손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아니 앞으로 100년 더 사실 텐데. 100년도 짧습니다. 뭐 사랑하면서 살아보죠 뭐. 오 멋있다. 자두처럼 새콤달콤한 추억 많이 쌓아가길 바랄게요.